AI는 영향을 안 주는 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있었는데 구글의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데서도 AI라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 돼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두 개라면 모든 영역이 되잖아요. 민간과 민간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AI가 활용된다라고 하면 그 사용량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에 상상할 수 없는 범위를 튈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너무 뻔한 상황이 내년에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전력망 관리를, 전력 생산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훨씬 전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인입니다. 구글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톱이 대단한데요. 그리고 발이 한 2개인 줄 알았는데 발이 6개 같은 느낌 정도를 받는 이번 구글의 기술 내용 발표였는데요. 그 발표를 보면서 오투는 사실 잘 놀래는 성격이 아닌데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구글의 발표 내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장 중요한 AI 산업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이제 곧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AI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우리 감독님 경례가 없는 부대라고 합니까? 공익도?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냥 공익은 공익입니다. 공익이시구나. 네, 사회복무위원.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셨군요. 기간은 조금 짧으셨나요, 그러면? 기간 2년 정도. 2년이에요? 네. 길었구나. 원래 깁니다. 사회복무. 그렇구나. 오투가 원래 그거였다가 현역 갔다 온 건 아시죠?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의 감독님 어떻게 나오신 겁니까? 교육생 PD님이 네. 휴가를 가셔가지고. 휴가를 가셨구나. 네,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애셋 아빠인데 휴가 가야죠. 네. 그죠? 네. 푹 쉬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 예전에 저랑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네. 구글의 비중을 올리셨는데, 네. 구글이 현재 지금 어떤 본색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오투님의 판단이 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셨고 왜 편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례 개발자 회의를 이제 구글에서 매년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빅테크들은 다 그런 것들을 하죠. 그게 예전에는 그냥 서로 간에 기술자들끼리 기술을 나누던 모임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참여하는 광고와 마케팅, 그리고 뭔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사화돼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글은 기존에 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메타나 엔비디아나 이러한 다른 주로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관심도가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글은 뭔가 항상 좀 조심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구글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AI를 연구한 미국 회사고, 그리고 관련된 특허와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을 많이 축적해 놓은 회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의 AI 현상이 강해졌을 때는 구글보다는 다른 회사들을 더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마치 나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에 있어서 AI를 통해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기존에 실제로 엔비디아는 AI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메타의 모습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서 하고 있었던 모습보다는 같은 방향의 기술에서는 훨씬 진보된 상태, 그리고 아예 이런 건 못 들어봤는데? 라는 느낌들의 내용도 많아지고, 그리고 객관적인 AI 평가 데이터에서도 제미나이가 다른 부분들, 오픈 AI가 우리는 가장 익숙하지만 오픈 AI, 퍼플렉시티 이런 기존에 유명했던 부분들의 내용들을 다 뛰어넘는 성과들까지 동시에 다 싸그리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에서도 다 뛰어넘는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못하던 부분까지 새롭게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을 다 나타나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구글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럼 현 AI 시대에서 오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구글의 어떤 모습들로 빅테크의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나도 놀랐는데, 네.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를 보고, 놀란 사람한테 어떻게 갈지, 나보다 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모습을 보고 놀란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갈지를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걸 알 수 없죠. 그것은 놀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판단하는 범위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이 놀란 부분의 상황을 적절하게 갖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그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면 그 포지션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확장하거나 이 기존에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전문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그 경제 채널은 안 보시면 돼요. 그거는 판단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고 그 대응에 대한 것들을 적절히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투자자가 할 일이죠. 이 현상으로 인해서 네. 사회 경제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지난 5월 23일 금요일 원전 규제 완화를 위해 역사적인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서명이 어떤 서명이었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원전과 지금 AI를 저는 엮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느낌을 저는 받았냐면 만약에 구글의 발표가 없던 상태에서 원전을 강화한다라는 얘기만 들렸으면 이건 그냥 인프라 정책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AI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귀에 잘 안 들리고 그러면 무엇으로 보이냐면 지금 최근에 지난 한 3개월 동안 미국만 할 수 있는 AI 산업이라는 개념이 중국도 할 수 있네? 라는 부분으로 경쟁자가 나타난 개념이 돼서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흐름이 과학적에서도 약간 약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원전을 더 한다 그러면 원전 산업이 그냥 커지네? 라는 부분으로만 그냥 받아들였을 텐데 구글이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서 야 이거 뭐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라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럼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AI가 둘 다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진 찰나에다가 인프라에 대한 원전에 대한 개념을 강화시켜 주는 게 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AI 패권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둘 다 합쳐서 계속 강해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전보다는 필요하구나 라는 의사결정을 한 거죠. AI와 원전의 관계에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AI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해요. 그걸 AI에 구동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는 학습 관련된 부분에서 AI 모델을 어느 정도의 성과와 제품화 시키는 데까지는 들어가는 양과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게 될 때의 양은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번에 구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는 쓸만하겠네? 혹은 쓸만하겠나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건 엄청나서 안 쓰면 안 되겠네? 라는 느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의 증가가 기존의 모든 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다가 그 다음에 임계점이 되더라면 티핑 포인트로 휘어 올라가는 사용자가 급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예상하다가 지금 AI가 어느 정도 유료 사용자는 좀 정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구글이 보여준 내용들을 확인한 상태에서는 오투도 이거 그냥 써야 되겠구나. 돈 내고 써야겠네. 안 쓰면 내가 뒤처지겠구나. 이게 다른 AI를 쓰는 사람한테도 뒤처지고 AI한테도 내가 뒤처지겠구나. 라는 이걸 뭐라고 했죠? 절박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투 같은 사람도 이제는 그거를 유료를 내고 돈을 쓴다라고 하면 이 쓰는 사용량이 유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쓸 거죠. 내가 돈 내고 아까워서 어떻게 대충 안 쓸 거잖아요. 지금도 무료 모델은 하루에 한 10번씩은 써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하루에 50번, 100번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지금 데이터 비즈니스에서는 사용자의 시간을 얼마나 점유하느냐가 중요한데 오투가 SNS 보던 시간, 유튜브 보던 시간을 일정 부분을 줄여서
책 보는 시간까지는 안 줄이겠지만 이 부분을 줄여서 AI와 대화하는데 AI가 활용하는데 시간을 쓸 겁니다. 그 시간을 쓰는 데에서 내 돈이 들어가지만 이 들어가는 돈에 의한 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저쪽 편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량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럼 그 증가된 부분들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망이 필요한데 그 안정적인 전력망이 기존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던 것들은 다 석유, 석탄이라는 전통적인 에너지원과 태양광과 뭐 풍력 같은 이러한 대체 부분이었 이 부분 정도로 모자란 거고 게다가 모자란 양적인 부분들만이 아니라 안정된 시간대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언제든 사용하려고 하면 그 사용자의 시간에 맞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시간과 상관없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원자력의 가장 큰 강점인데 그 강점까지도 이제는 실시에 작동하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하시는데 네.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투자를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기억에 대해서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정확한지 안 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AI에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뭐라 그러죠? 얘가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지 더 유리한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AI를 만드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검증할 때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창의적인 부분들을 할 때는 오픈 AI나 제미나이 같은 딥시크 같은 모델들을 활용합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 현상을 보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활동과 데이터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나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책들이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나 다른 분들의 읽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넣어서 나를 잘 이해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제일 잘 생각과 기억을 모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그냥 아예 개체화 시켜야 되겠구나.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라는 그러한 현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다시 원전 이야기로 돌아와서 트럼프는 원전 행정명령에서 긴급 에너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였고 머스크도 이번 주에 인터뷰에서 AI발 전력 대란을 강조했습니다. AI 수요 폭증으로 내년이면 전력 대란 문제가 일어날 거다라고 할 정도로 경고하고 있다는데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 과학의 힘으로 기산한 부분을 메꾸려는 시도일까요? 이 AI 원전에 대한 이 시그널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글로벌은 과학과 경제와 뭐 군사와 여러 가지에서 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한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까지는 군사적인 충돌이 전 세계의 그러한 경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기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로 대규모 전쟁을 해서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군사적인 활동은 약해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경쟁을 했던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상품으로 만든 부분도 있고 상품이 아닌 금융을 통해서 서로 간의 경쟁에서 플라자 합의 같은 활동이 경제를 활용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패권을 유지하는 힘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례일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는 이 백신을 누가 더 개발하느냐 아니냐라는 의료계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때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AI를 요즘 기억이 참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하지만 그때는 백신을 잘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얘기를 우리 코로나 사태 때 했었던 건 기억하시죠? 그처럼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AI라는 부분들이 더 생긴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AI는 영향을 안 주는 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구글에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거 뭐야? 팔런티아가 하고 있는 이 군사나 이렇게 정보단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의 활동에서만 이제 AI가 필수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데서도 AI라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 돼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두 개라면 모든 영역이 되잖아요. 민간과 민간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AI가 활용된다라고 하면 그 사용량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에 상상할 수 없는 범위를 튈 수 있고, 그렇게 튄다라고 하면 머스크가 얘기하는, 머스크는 자기가 그룹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상황을.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너무 뻔한 상황이 내년에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전력망 관리를, 전력 생산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훨씬 전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거는 전 질문에 대한 궁금함인데 네. 개인적인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의 네. 군사력에 대한 네. 패권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군사력에 대한 패권보다는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 같고요. 네.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의 군사력과 국방력은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전하고 강해져 왔잖아요. 네. 이거랑은 다른 문제인 건가요? 뭐 전투기도 훨씬 더 많이 네. 좋아졌고, 스텔스기도 그 이후에 나왔고 많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핵무기라는 부분으로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더 발전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시험 성적 100점 맞으면 통과야 라고 하는데 110점 맞는 사람과 130점 맞는 사람의 차이가 있나요? 절대평가라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평가라는 기준에서 그 특정한 선을 넘어버린 것이 군사 차원에서는 핵무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갖고 있어도 서로 못 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느냐 아니냐만이 중요해지면 핵무기부터는 이 핵무기는 무기가 아니라 외교수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갖고 있는 나라들은 중요해지죠. 외교적으로 힘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 북한 계속적으로 핵무기를 할 수 있게 해 없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왈가왈부 싸우는 거잖아요. 농축을 할 수 있어 아니야. 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에 외교력을 얻기 위한 것이, 서로 간에 쓰면 지구에 있는 인류 다 멸망하는데 그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 전쟁으로 바뀐 거죠. 서로 간에 힘싸움을, 대리전을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분쟁도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는 그 부분을 대리전이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었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는 무슨 대리전이야. 나한테만 공격 안 하면 나는 아무 관심 없어. 라는 식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다 상황이 달라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랑 미국이, 그다음에 뭐 어디가 될까요? 일본은 아직 없으니까. 하여튼 주요 국가들, 파키스탄 이런 데들이 핵을 갖고 있거나 핵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나라들이 동시에 쏴버리면 인류는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력에 주는 영향이 떨어진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개발 원전 가속화되면 5월 29일 장 마감 후에 있을 빅테크 실적의 마지막 엔비디아 수혜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요? 최근 중동 순방에 첫 삽을 뜨기도 했고 젠슨 왕이 양자컴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보다는 실적에 대한 반응이 궁금하고요. 실적이야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 종목을 잘 보는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오투는 탑다운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시장의 기대치를 그렇게 비트하지 못하는 안 좋은 실적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적절한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AI라는 현상을 이 정도 실적이면 거 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잖아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더 점프하는,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아니라 AI 주요 기업들 전체에 대한 이 흐름에 달리기를 더 세게 해야 될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기만 하면 AI의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더 증가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주제를 바꿔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6월에 출시한다는 옵티머스 로봇 사이버캡을 출시하면서 향후 4, 5년 내에 본격 물리 AI가 진행되면 전력 수요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레벨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인의 다음은 매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의 다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전에 좀 다뤘던 내용하고 겹치기는 하는데 우리가 사용자가 늘어나면 전력량이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자율주행을 그냥 테스트로 돌리고 있는 것과 실제로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고 로보택시의 사용자가 늘어나서 AI가 훨씬 더 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는 레벨 자체가 전력 사용량이 달라지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것이고, 그것이 구글의 우리가 새로운 제품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그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AI의 활용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연히 머스크는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까지도 지금 아직 현실화 안 되는데 그 다음까지 보고 싶으세요? 세상을? 오투님의 네.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까지 보는 것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물리 AI가 활용도가 높아진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독님이 하고 있었던 많은 작업들에서도 훨씬 더 카메라 스스로가 자기가 막 맞추고, 기존 영상의 스타일대로 각도를 잡아줘라고 하면 감독님이 하던 많은 일 중에 대부분이 그냥 카메라 자체에서 기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감독님 뭐 하실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상황에? 지금 하던 일의 내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본인이 개입해야 되는 게. 물론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본인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이 AI가 모든 사람의 일을 해서 줄어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할 일은 줄어들겠죠. 기존의 방식은. 그럼 그 기존의 일이 줄어든 방식을 새로운 부분으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계속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고, 그 인간이 돼야 될 것을 찾아온 것이 기존에 우리가 처음으로 내연기관이 발생했을 때나 컴퓨터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나 지금 AI가 나왔을 때나 그러한 큰 기술적인 변화가 왔을 때는 인간 전체, 인류 전체한테 새로운 개념적인 부분들의 변동이 큰 구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연기관이 나타나고 나서는 우리가 공장 노동 시스템으로 사회 시스템 전제가 바뀌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는 방식의 삶의 패턴의 변화가 발생했고, 그리고 컴퓨터라는 부분들이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시대가 되고 데이터가 특히나 무선 데이터까지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무척이나 바뀐 부분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예 없이 산다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될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AI가 되면 AI를 활용한 또 새로운 방식의 기기들이 나올 것이고, 그 기기들이 나온 상태에서 모든 기기들과 연결되고 모든 인간들이 다 연결된 상태. 이제는 연결을 피하거나 연결을 회피하거나 연결을 나는 안 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트는 지금 SNS가 처음 나온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주요 SNS를 계속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연결을 거부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상태로 세상이 방향성이 가니까, 그럼 그 방향성이 내가 거부할 수 없다면 동참해야 됩니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부분 정도가 된 상태에서 이게 데이터 시대까지의 방향성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참한 게 SNS의 활동, 유튜브의 활동.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50대의 남자가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말씀하셨던 물리적인 AI가 로봇과 연결된 부분 때문에 인간의 지금 현재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를 평균적인 사람들이 예측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평균이 전체를 다 더했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전 속도가 직선이 아니라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일해야 되라고 하는 단어의 일이라는 중요성은 떨어질 거예요. 많이 AI가 해주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일의 중요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노동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공급이라는 기능을 지금은 중국은 공급해, 미국은 소비해 라는 식으로 나누는 식으로 글로벌 전체를 보지만, 그때는 로봇은 공급해, 인간은 소비해 라는 식의 개념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소비에 대한 중요성은 인간에게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로봇이 공급하는 방식에 의해서 공급 사슬 구조가 지금과 많이 달라진 부분 때문에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늘어나든가 아니면 그냥 줄 수 있는 게 늘어나든가 라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수적인, 지금 현재는 왈가왈부의 대상이지만 10년 정도가 지난, 뭐 10년인지 20년인지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본소득은 필수가 되냐. 왜냐하면 소비를 해야 되니까. 공급 양박혀야지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의 사회가 되고 그럼 그때 인간은 오토가 매력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인간은 지금 현재 영상도 이제 AI가 다 대체할 거예요. 그냥 스크립트만 몇 개만 주면 얘가 지금 결국 스크립트 줄 필요도 없어요. AI가 지금 현재 어제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에 대해서 오투가 갖고 있는 생각 구조 너 지금 AI 학습해 놓은 거랑 연결해 가지고는 해줘. 그거를 우리 감독님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PD님 스타일로 편집해서 만들어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 6시간의 작업이 말 한마디로 끝나버린다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지라는 부분의 질문은 커질 것이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매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매력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이성적인 활동의 대부분을 AI가 가져간 상태에서 감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녹여내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관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투는 그래서 지금도 직관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직관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쌓여 있다가 감정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해서 튀어나오는 개념이에요. 그 부분이 머리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 그리고 양자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세상을 보면 관찰자라는 것이 있으면 양자 물리학에서 내용이 바뀐다는 거 알고 있죠. 그게 많은 고양이가 뭐 관찰자가 있으면 없으면 많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관찰자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게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객관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아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건 뭐예요? 주관적인 건 배제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이 개념 자체가 사고에 이해가 없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객관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아직도 과거의 방식과 착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객관적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주관성이 약하냐 객관성이 강하냐라는 그 강도는 있지만 표어하게 주관적, 표어하게 객관적 이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리얼타임으로 상대한테 만났을 때 이 만남을 통해서 상대가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냐 안 느끼냐가 인간한테는 그리고 뭐 이건 그냥 지금 얘기하다가 떠올랐는데 AI한테 내 활동이 중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AI가 나를 활용을 잘 하려고 할까 안 할까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할까 안 할까 이런 것들을 AI가 영향을 저한테 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얘기를 하다가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매력과 직관 이런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기존에 하던 활동이 줄어든 상태에서 무엇이 묻혀있다가 튀어나오는 중요성이 증가하느냐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직관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직관의 중요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매력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향후 10년 동안 인간한테 많이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투님이 보시기에 네. 이제 AI가 거의 대부분에 네. 있어서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네. 오투님이 생각하시기에 향후 인간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야가 오투님이 좀 유망하게 보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 자, 이 클립은 뭐냐면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인데 성관계도 여행도 직접 하기는 싫다. 보는 게 더 좋아요. 경험도 이젠 간접 소비라는 경험의 종말이라는 그 책에 대한 소개 기사에서 나와 있는 타이틀 제목인데 오투가 복잡계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해오고 새롭게 과거에 사람들이 안 넣던 것을 넣는 것을 많이 해온 사람인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년 전, 15년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30대 후반에 그런 얘기를 떠들고 다녔으니까 지금 제가 한 15년 전이네요. 그때 무슨 얘기를 제가 제 친구들한테 주변에 30대 후반에 이제 업계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된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했냐면 심리학을 모르고서는 투자하는 세상은 끝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15년 전에 계속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1%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은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이상합니까? 투자하는 데서? 투자 심리를 모르고 투자한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지금은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 부분이 더 강화될 겁니다. 이게 방향성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이 심리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중요해진다는 것은 세상, 그 다음에 투자에 지금 뭐 한 10% 정도밖에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90%의 길이 나왔습니다. 가야 될 게. 그리고 90%, 100%의 길을 가고 나면 100%의 길을 간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0%의 길을 간 다음에 이렇게 되는 중요성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밖에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심리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 심리와 감정을 제대로 이해한 부분을 모든 곳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감독님 처음 우리 오투 채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건 감독님이죠. 제가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지 감독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럼 처음부터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 만날 때마다 제가 악수하자고 했죠. 네. 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접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네. 그 약간 그런 손아귀에서의 힘이나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완전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느껴지잖아요. 지금 네. 이 상태에서 느끼는 것과 지금 이렇게 느낀 거 지금 다르죠. 그죠? 네. 내가 이렇게 잡는지 이렇게 잡는지 다르죠. 네. 이 많은 것들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느껴진다고요. 그 느껴지는 부분들이 다 모든 곳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AI가 되면 AI 카메라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기계를 만지는 활동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은 터치를 줄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전에는 무선 인터넷이 없을 때는 PC 앞에 앉아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PC와 떨어져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의 발전은 터치를 줄이는 쪽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터치가 줄어드는 것에 장점이 있는 게 유선 인터넷보다 무선 인터넷이 있지만 그 줄어든 것에 단점도 있다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터치를 보면서 느껴지는 활동이에요. 기존의 키보드보다 지금 우리 인터넷 누르는 게 터치감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의 감정은 터치를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터치가 덜한 눈빛도 안 쳐다봐요. 요즘 편의점 가서 계산할 때도 이어폰 끼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거기서 바코드 찍으면 그냥 나오지 뭐 잔돈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자기가 기계 같아진다라는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대요. 그게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심리의 영향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인간이 사라지고 기계들만 남으면 상관없겠지만 인간이 계속 존재를 한다라면 인간적인 부분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의 활용, 감정을 어떻게 투자에도 사는데도 다른 데도 기술도 지금 많이 감정적인 부분에 이 색깔이 어떻게 화면에 통해서 영향을 줄지 감독님 고민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마지막 코너인데요. 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AI와 오종태 복잡계 토론인데요. 네, 우리 전우님께서 댓글로 제안해 네. 주신 멋진 제안. 맞습니다. 네. 주제는 21세기 탈세계화 시대 AI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주제로 이 챗GPT와 함께 네. 두 분이서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됐네요.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를 네, 하겠습니다. 네. Hey there, what can I do for you? I'm planning to discuss the global market with you. 좋아요. 글로벌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1세기의 탈세계화와 AI의 발전의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21세기의 탈세계화와 AI 발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탈세계화는 특정 국가나 지역 중심의 경제활동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술 발전과 AI의 도움으로 다양한 지역 간 협력과 교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AI는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거예요. 여러 가지의 내용의 답변 중에서 확률이 높은 것을 짧게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탈세계화가 진행될 때 분쟁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세계의 분쟁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해. 세계 분쟁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투자에 신중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안전자산, 예를 들어 금이나 국채와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 쉬운 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의 방향성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상에서 그 사이에서 살짝 분쟁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 실질적으로는 분쟁은 계속 탈세계화의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 사이에서 서로 간에 약간 눈치를 보기를 하면서 조금 조심하면서 전보다 트렌드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해요. 이런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분산 투자.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자산 선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이나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단기 투자.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너는 오종태의 투자병법,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학습한 AI라고 들었는데 그 학습을 바탕으로 오종태에게 질문을 해줘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저는 특정 투자 전문가의 투자 방법이나 스타일을 학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반적인 투자 원칙과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 탈세계화의 시대에 AI가 발전하고 있는 과정상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상대에게 해줘봐.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투자 전문가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탈세계화와 AI 발전이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투자 방식이 단순계의 방식에 의한 뉴턴 물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론들을 대부분 아직도 활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방식이 양자 물리학과 복잡계 방식, 그러면서 물리학의 변화, 근거 이론도 바꾸고 생태학의 접근을 많이 반영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심리학의 세 부분을 종합해서 기존의 방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새 방식과 기존의 방식을 조합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기존의 투자 방식에 양자 물리학, 복잡계 이론, 생태학적 접근, 그리고 심리학을 통합하는 방식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이런 통합적인 접근은 투자 결정에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다양한 이론과 관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 더욱 다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급 음성 모드의 일간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표준 모드로 전환해 계속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가 도달했는데. 네. 오늘 AI 산업의 방향성과 특히나 AI와 같이 대화도 잠깐 나눠봤는데요. 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발전하면서 어떻게 저와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무언가의 클루를 찾는 듯한 그러한 생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함께 이 방향이 계속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라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